안녕하십니까.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시험 두 번째 과목인 공공조달 계획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에서는 조달계획 수립부터 낙찰자 선정,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공공조달의 전반적인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 목차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조달계획 수립에 필요한 메이크 오어 바이 메이크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바이 분석과 조달팀 구성, 그리고 전략 수립 및 시장 조사를 다룹니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입찰 집행 절차와 예정 가격 산출,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장 공급자 공급계획 수립에서는 수요 분석과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방법을 배우고, 제4장 조달 대응 및 제안서 작성에서는 RFI, RFP, RFQ 대응 전략과 투찰 및 협상 절차를 살펴봅니다. 제5장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서는 3단계 평가 프로세스와 다양한 낙찰 방법, 그리고 계약 핵심 요소를 학습하며, 마지막 제6장 리스크 관리에서는 ISO 31000 표준 기반의 리스크 분류 및 대응 전략, 그리고 RMM 매트릭스 활용법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장 조달계획 수립입니다. 조달계획 수립은 공공조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최적의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과정이죠. 저희는 메이크 오어 바이 메이크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바이 분석부터 계약 완료까지 이 전 과정을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공조달 5단계 프로세스 개요입니다. 첫 번째 조달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메이크 오어 바이 메이크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바이 분석과 팀 구성, 그리고 전략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메이크 오어 바이 분석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역량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외부 조달의 비용이나 품질 면에서 더 유리한지, 그리고 해당 업무가 핵심 역량 유지에 필요한지, 또한 공급시장의 경쟁 여건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조달을 위해 실수요자, 법무팀, 회계팀, IT팀,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부서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다기능팀, 즉 조달팀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시장조사, 입찰 및 낙찰, 계약관리, 그리고 마지막 계약 완료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조달 전략 수립의 3대 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범위 정의입니다. SOW, 즉 작업명세서를 통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며, 스마트 SMART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체화합니다. 구체적이고 스퍼시픽, 측정 가능하며 메저러벌, 달성 가능하고 어치버벌, 현실적이며 리얼리스틱, 기한이 명확한 타임 마이너스 바운더드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관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적, 법적 요구사항 식별을 위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가지 반계약법 준수 여부, 입찰 방식 및 자격 요건, 평가 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계약 특수조건 확인 등 총 11개 항목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방법 선택입니다. 시장 상황과 구매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계약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쟁 방식으로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이 있고, 비경쟁 방식으로는 수의 계약, 그리고 다수 공급자 계약 MAS나 공동조달과 같은 특수 방식도 있습니다. 특히 SOW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달 전략 수립 단계에서 범위가 불명확하면 이후, 입찰, 계약, 이행 등 모든 단계에서 분쟁과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장조사 도구 및 계약 유형 선택입니다. 시장조사 도구로는 RFI, 즉 정보요청서가 있습니다. 이는 입찰 공고 전 시장 정보 수집 목적으로 발행되며, 공급업체의 기술적 통찰력을 확보하고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입찰 규격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더스트리 데이즈는 RFP 확정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으로 경쟁 여건을 파악하고 실현 불가능한 규격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유형별 비교입니다. 확정 고정 가격 FFP 계약은 가격 변동 없이 고정 금액으로 계약하며 공급자 부담이 높고 표준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원가 상환 계약은 실제 발생 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요 기간에 부담이 높고 R&D나 긴급 재난, 고불확실성 사업에 적합합니다. 인센티브 계약은 비용 절감이나 성과 달성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며 리스크가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개발 사업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기 반 PBC 계약은 절차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며 시설 관리나 IT 유지 보수와 같은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계약관리 CMPSRM 및 계약 완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관리의 핵심 4대 요소는 첫째, CMP 즉 계약관리 계획입니다. 계약 이행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킥오프 미팅으로 역할과 책임을 정렬하며 KPI 기반의 정량적 성과를 추적하고 주간 월간 정기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SRM 즉 공급업체 관계 관리입니다. 단순 거래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윤리적 경영과 정기적 소통을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변경 및 분쟁 관리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 시 금액 조정 조항을 반영하고 분쟁 발생 시 상호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담당자, 관리자,
경영진의 3단계 에스컬레이션 절차를 운영하고 최후 수단으로 중재 또는 법적 소송을 고려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계약 완료 절차입니다. 기술 규격 확인을 위한 검사 14일 이내와 수량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인수 절차를 거쳐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조달 개선점 도출을 위한 교훈 검토 레선즈 런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교훈 검토는 학습 조직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다음 조달 계획 수립 단계에 피드백되어 조달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입찰 집행 절차입니다. 본장에서는 공공조달 입찰의 전체 절차를 학습합니다. 공고에서 계약 체결까지의 4단계 절차와 각 단계별 핵심 요건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입찰 집행 4단계 절차 개요입니다. 첫째, 공고 단계에서는 코네프스 KONEPS의 21개 필수 항목을 게시하고 공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 단계에서는 사전 심사, 기술 및 경제성 평가, 그리고 TCO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검토 및 승인 단계에서는 예정 가격을 산출하고 적격성을 심사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 넷째,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 문서를 작성하며 통상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입찰 유형별 공고기간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경쟁 입찰은 마감 7일 전, 협상에 의한 계약은 통상 40일 전, 긴급 소액 계약은 최소 5일에서 10일, 그리고 지방계약법 특례에 따라 1억에서 10억 규모는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또한 사전 규격 공개 제도는 입찰 공고 전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독소 조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일반 물품은 5일간, 5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는 10일간 공개되며 규격 오류 수정, 법적 분쟁 예방,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의 핵심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밸류 평가 원칙 및 평가위원회입니다. 평가는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전 심사 PASSFAI의 단계에서는 법적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필수 서류 완비성 그리고 입찰 보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 시 즉시 탈락시킵니다. 둘째, 기술 및 품질 평가 단계 7090%에서는 제안서 기반의 수행 능력 평가와 정량적, 시적, 정성적 기술력을 종합 심사합니다. 셋째, 경제성 평가 단계 1030%에서는 입찰 가격 점수를 산출하고 총 소유 비용 TCO 분석을 통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원칙은 통상 5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재척, 회피, 기피 제도를 운영하며 점수 산정 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확정하여 왜곡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에 제기비드 프로테스트나 디브리핑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TCO, 즉 총소유 비용은 단순 입찰 가격 외에 물류비, 설치비, 유지보수비, 교육비, 폐기비용 등 전체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선진적 방식입니다. 협상 적격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기술과 가격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다음은 예정 가격 산출 및 계약 체결입니다. 예정 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산출됩니다. 먼저 발주기관이 시장 조사 및 원가 계산을 통해 기초 금액을 설정하고 이 기초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이 난수를 발생시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자동 생성합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각각 2개씩 번호를 선택하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를 추출하여 그 4개 예비 가격의 산술 평균을 최종 예정 가격으로 확정합니다. 이 예정 가격은 낙찰의 기준점이 됩니다.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로는 계약 보증금 납부 계약 금액의 10% 이상, 착수 신고서 제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성금 및 대금 지급, 그리고 물가 변동 및 지체 상금 조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문서 위조나 계약 불이행, 뇌물 공여 등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최대 2년 동안 국가 및 지방 계약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제3장 공급자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조달 참여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수요 정보 분석부터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체계적인 입찰 준비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수요 정보 분석 및 공급계획 5단계입니다. 공급계획 수립 프로세스는 첫째, 수요 정보 수집입니다. 나라장터와 기관 홈페이지의 발주 계획과 과거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둘째, 법적 환경 분석입니다. 참가 자격을 확인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검토합니다. 셋째,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RFP 대비 적합성 여부와 기술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넷째, 종합 타당성 분석입니다. 수익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공급계획 확정입니다.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라장터 활용 전략으로는 분기별 발주계획 조회 및 사전 규격 공개 모니터링, 과거 유사 사업 조달 데이터 분석,
그리고 주요 발주 기간별 입찰 패턴 파악이 있습니다. 공식 공고 약 60일 전부터 사전 준비를 시작하여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달 데이터 허브를 활용하여 품목별, 기간별 상세 통계를 분석하고 시장 매력도를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연계 정보도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기술, 경제적 적정성 분석입니다. 첫째, 법적 적정성은 입찰 참여 전 4단계 11절차의 법규 준수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세부 품명 번호 일치, 공고문의 독소 조항 식별, 담합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사전 차단, 그리고 상위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술적 적정성은 RFP 요구사항과 자사 역량의 정합성을 9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밀 분석합니다. 규격 검토, 인력 역량, 수행 실적, 기술 난이도, 보유 장비, 특허 등을 확인합니다. 셋째, 경제적 적정성은 단순 가격뿐만 아니라 원가 구조와 수문 비용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검증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의 원가 항목과 환율 변동,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변동 요인, 그리고 도서 상간 배송비, AS 유지 보수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담합 방지 관점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항이 발견될 경우 사전 규격 공개 단계나 질의 응답을 통해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분석 첫 번째, 파레토 분석과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포터 오포시즈입니다. 파레토 분석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는 법칙을 조달에 적용하여 핵심 품목과 공급사를 식별하고 자원을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핵심 20%인 어등급 품목에는 전담팀 배정, 성과 모니터링, 장기 파트너십 구축 등의 전략을, 하위 80%인 C등급 품목에는 구매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간소화 전략을 적용합니다. 포터의 5가지 경쟁 요인 분석은 공급시장의 매력도와 경쟁 강도를 5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여 진입 전략 및 협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산업 내 경쟁, 구매자의 협상력, 대체제의 위협을 분석합니다. 전략적 시사점으로는 공급자는 진입 장벽이 높고 대체제 위협이 낮은 영역을 선점해야 하며 수요 기관은 경쟁을 유도하여 공급자의 협상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분석 두 번째, 크라이징 매트릭스 KRALJIC 매트릭스와 공급자 선호도 매트릭스입니다. 첫째, 크라이징 매트릭스는 품목 중요도와 시장 복잡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영향도가 높고 위험도가 낮은 레버리지 품목은 경쟁 입찰과 단가 협상을, 영향도가 높고 위험도도 높은 전략 품목은 장기 파트너십과 공동 개발을, 영향도가 낮고 위험도도 낮은 일반 품목은 프로세스 자동화를, 마지막으로 영향도는 낮지만 위험도가 높은 병목 품목은 재고 확보와 대체품 개발 전략을 사용합니다. 둘째, 공급자 선호도 매트릭스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고객 매력도를 평가합니다. 매력도가 높고 가치는 낮은 개발 고객은 POC 진행과 역량 육성 지원을, 매력도와 가치가 모두 높은 핵심 고객은 전담팀 운영과 최우선 자원 배정을, 매력도는 낮고 가치도 낮은 성가신 고객은 거래 축소와 가격 인상을, 마지막으로 매력도는 낮지만 가치가 높은 이용 가능 고객은 단기 이익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를 적용합니다. 이 두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모든 조달 품목을 매핑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각 사분면별로 차별화된 KPI를 모니터링하는 3단계 실무 적용 가이드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제4장 조달 대응 및 제안서 작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입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제안서 작성 방법론을 다룹니다. RFI부터 협상까지 조달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RFI, RFP, RFQ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RFI 측 정보 요청서는 입찰 전 시장 정보 수집이 목적으로 기업 신뢰성 및 독보적 기술 우위를 강조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제안을 유도해야 합니다. RFP 측 제안 요청서는 기술평가와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며 평가 기준표를 정밀 분석하고 6단계 제안서 작성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차별화, 전략과 정량적 성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RFQ, 즉 견적 요청서는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인 경우에 사용되며 정확한 원가 산출과 마진 분석을 통해 최저가 투철 전략을 수립하고 납기 및 품질 보증을 확약해야 합니다. RFP 대응은 RFP 검토, 고N5-고 결정, 제안 계획, 제안 작성, 내부 검토, 최종 제출의 6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RFI의 전략적 가치는 유리한 운동장 선점하기에 있습니다. RFI 단계에서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이나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면 발주 기관이 이를 RFP 규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영업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달 대응 및 제안서 작성의 입찰 공고 3대 분석 포인트입니다. 첫째, 법적 행정적 검토입니다. 코네프스 KONEPS의 필수 21개 항목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과 행정적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 보증금, 제재 조항 등을 확인하고 최대 2년 입찰 제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 기준 정밀 검토입니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세부 자격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탈락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물품 분류 번호, 직접 생산 확인, 기업 규모, 실적 인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성 분석입니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원가 구조와 투자 하한율을 고려한 최적의 가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원가 계산, 법정 제비율, 투자 하한율, 숨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복수 예비 가격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수행 시 리스크 분담 및 실적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 조인트 벤처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 이행 방식 중 공고에 허용된 방식을 확인하고 협정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고 후 약 7일 내에 개최되는 사전 설명회는 필수 참석 기회이므로 질의응답을 통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고 경쟁 구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투찰, 개찰 및 협상 절차입니다. 투찰 및 개찰 프로세스는 입찰 보증금 납부 및 전자투찰, 마감시간 준수, 예비가격 선택 및 투찰금액 결정, 개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그리고 하한율 87.995% 이상 투찰 여부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상 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 능력 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득점자로 이 점수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 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비중은 사업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발주 기관이 비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통상 기술 능력 평가가 70%에서 90%, 입찰 가격 평가가 1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협상 내용 및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입찰 공고 시 제시된 핵심 조건이나 과업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공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술 협상은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일정 및 투입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격 협상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예정 가격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제 제5장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입니다. 본장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낙찰자 선정 절차와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를 학습합니다. 5가지 낙찰 방법과 계약의 필수 요소를 함께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3단계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사전 심사 PASSFAI의 단계에서는 법적 자격 확인 서류 완비성, 입찰 보증금 납부 여부를 검토합니다. 둘째, 기술 및 품질 평가 단계에서는 방법론, 경험, 인력, 기술 신뢰성 등을 평가하며 전체 평가의 7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셋째, 경제성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 가격과 총 소유 비용 TCO, 물류 및 유지 보수비 등을 평가하며 전체 평가의 1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 점수 85%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합산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평가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이해 관계자는 반드시 배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을 적용하며 비밀 유지 프로토콜 준수 및 서약서 진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에 재기비드 프로테스트나 디브리핑을 통해 위법 부당 사항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서류 위조나 불이행 시 최대 2년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5가지 낙찰 방법 비교입니다. 첫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화 사업 등 고난도 기술 사업에 적합하고 기술 8,090%, 가격 1,020%의 비중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척격 심사는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기준 점수 이상 시 낙찰하며 일반 물품 구매, 단순 용역, 시설 공사 등 표준화된 사업에 적합하고 가격과 이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셋째, 2단계 입찰은 1단계 규격 기술 적격자에 한해 2단계 가격 입찰을 진행하며 대형 장비 구매, 특수 규격 물품 등 기술 검증이 필수인 사업에 적합합니다. 넷째, 경쟁적 대화는 참여자들과 대화를 통해 대안을 수립하고 확정된 규격으로 최종 제안을 받으며 시장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혁신 제품 복합적 요구사항 사업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수량 경쟁은 단가와 수량을 응찰하여 예정가 이하 최저 단가 입찰자부터 수요량을 충족할 때까지 다수를 낙찰하며 다수 업체로부터 대량 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가격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와 창의성이 중요할수록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를 가격 경쟁력과 표준화가 핵심인 경우 적격 심사 또는 희망 수량 경쟁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계약 체결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 체결의 4대 핵심 요소는 첫째, SOW, 즉 가업 내용서입니다. 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 문서로 수행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기술적 사양 및 인도물을 상세히 기술하여 분쟁 발생 시 최우선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둘째, 보증금 제도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이며 계약 불이행 시 국고 귀속 조치되고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셋째, 대금 지급 체계입니다. 공급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성금, 진행률에 따른 기성금, 그리고 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되는 최종 대금이 있으며
물가 변동 시 조정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검사 및 인수입니다. 기술 규격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는 14일 이내 일기 시 7일에 완료하고 수량 및 상태 최종 확인을 위한 인수를 거칩니다. 납품기한 미행 시에는 지체 상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서 구성 문서의 우선순위는 계약서가 가장 상위이고 그 다음으로 과업내용서, 계약 특수조건, 계약 일반 조건, 산출 내역서 순으로 적용됩니다. 문서 간 내용 충돌 시에는 상위 문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 제육장 리스크 관리입니다. 본장에서는 ISO 31000 기반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론을 학습합니다. 리스크 식별부터 처리 전략까지 조달 전 과정의 불확실성 관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어서 ISO 31000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및 협의 단계에서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둘째, 범위 상황 기준 설정 단계에서는 조직의 목표, 내외부 환경 분석, 리스크 허용 기준을 수립합니다. 셋째,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목록화합니다. 넷째, 리스크 분석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성 라이클리후드와 영향력 임팩트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섯째,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는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응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리스크 처리 단계에서는 회피 완화, 전가, 수용의 4대 전략 중 최저간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ISO 31000은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효과로 정의하며 이는 비용 증가, 인도 지연 품질 저하 등을 포함합니다. 리스크 분류 체계는 수요 기간 통제 가능 리스크, 공급업체 통제 가능 리스크,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대 리스크 처리 전략 및 RMM 매트릭스입니다. 리스크 대응 4대 전략은 첫째, 회피 어보이던스입니다. 리스크를 유발하는 활동 자체를 중단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원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모두 높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둘째, 완화 미티게이션입니다.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발생 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셋째, 전가 트랜스퍼입니다. 리스크의 결과와 책임을 제3자 보험사, 하도급사 등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주로 계약 조항으로 실현됩니다. 넷째, 수용 액셉턴스입니다. 리스크를 인지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응 비용이 손실 비용보다 클 때 피상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합니다. 리스크 관리 매트릭스 RMM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매핑합니다. 예를 들어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모두 높으면 회피 전략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도가 높으면 전가 또는 완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3대 핵심 원칙은 첫째, 선제성 프로액티브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합성 인터그레이터드입니다. 별도의 활동이 아닌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에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책임성 어카운터벌입니다. 각 리스크별로 명확한 소유자 오너를 지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어서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조달의 5단계별로 주요 리스크와 그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획 단계 리스크는 요구사항 오판, 예산 부족, 비현실적인 마감기한 설정 등이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LCC 생애 주기 비용 분석, 시장가 조사 강화, 스마트 SMART 기법을 활용한 객관적 기능 및 성능 기준 설정이 있습니다. 둘째, 전략 단계의 리스크는 특정 업체의 유리한 제한적 규격 설정, 시장 지식 부족 등으로 사전 규격 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 RFI 활용으로 시장 기술 수준 파악, 복수 규격 검토 등으로 대응합니다. 셋째, 입찰 단계의 리스크는 부적절한 평가 기준, 평가 과정의 투명성 결여, 유찰 등으로 표준화된 Q&A 절차 운영, 외부 전문가 포함 평가위원회 구성, 재입찰 프로세스 사전 준비 등으로 관리합니다. 넷째, 계약 단계의 리스크는 요구사항 불일치, 모호한 계약 조항, 책임 소재 불분명 등으로 협상 내용의 전면 문서화, SOW 상세화, 특수조건으로 모호한 조항 명확화 등으로 대응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수행 단계의 리스크는 가격 및 환율 급등, 공급자 파산, 납기 지연, 품질 저하 등이며 KPI 설정 및 정기 모니터링, 물가 변동 계약 금액 조정 조항 활용, 보증금 및 지체 상금 제도 적용 등으로 완화합니다. 특히 LCC 분석은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단순히 초기 구매 비용만이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 폐기 비용까지 포함한 총생애 주기 비용을 분석하여 예산 부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입찰, 낙찰, 계약 관리 통합 흐름에 대한 개요입니다. 공공조달 전체 프로세스는 구매 결의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설명회, 투찰 및 개찰 평가위원회, 낙찰자 결정, 그리고 계약 체결의 총 8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주요 기간 기준으로는 일반 입찰 공고 기간 7일, 협상 계약 공고 40일, 구매 규격 사전 공개 5일 이상, 낙찰 통지 후 계약 체결은 10일 이내, 납품 완료 후 검사는 14일 이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베스트 밸류 원칙은 단순 최저가 지향하고 가치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기술과 가격 비중을 사업 특성에 따라 9대1 또는 8대2 등으로 적용하고 총 소유 비용 TCO를 반영하여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는 최적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제재 및 보증 기준으로는 입찰 금액의 5% 이상 입찰 보증금, 계약 금액의 10% 이상 계약 보증금, 지연 일수에 따른 지체 상금 부과, 그리고 허위 서류 등 촉발 시 최대 2년 입찰 제한의 부정 당업자 제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낙찰 방식 상세 협상 계약 평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유형별 배정 기준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고난도의 경우 기술 평가가 90%, 가격 평가가 10%를 차지하며 일반 소프트웨어 사업 학술 연구 용역, 단순 유지 보수,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등은 기술 평가 80%, 가격 평가 20%의 비중을 가집니다. 발주 기관의 특성 및 사업의 성격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비중 조정이 가능합니다. 세부 평가 항목 및 방식을 보면 기술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는 수행 방법론 및 접근 전략, 투입 인력의 전문성,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사업 관리 및 일정 계획, 그리고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가격 평가 방식은 입찰 가격이 예전 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80%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평점 산식을 적용합니다. 최저 투철 하한선은 87.995%입니다. 협상 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배정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술 점수 미달 시에는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탈락 처리되어 품질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분야별 원가 산출 기준입니다. 학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경우 직종별 노임 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재경 비율을 반영하며 기술료를 별도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수하며 기능 점수 FP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유지보수 요율을 별도 산정하며 일정 지연 대비 버퍼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별 자재 및 인건비를 세밀하게 계산하고 표준 품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간접 노무비, 산재 보험료 등 법정 경비 항목 누락에 주의하고 물가 연동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가 구성의 기본 구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합산하여 최종 입찰 금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환율 변동, 최저임금 인상, 도서 상간 배송비 등 숨은 비용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으면 적자 수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안서 작성 전략입니다. 제안서 구성의 필수 요소는 첫째, 요약 이그제큐티브 서머리입니다. 제안의 핵심 가치와 차별화 포인트를 12장으로 요약하여 평가위원이 필독하도록 합니다. 둘째, 기술 접근 방법론입니다. RFP 평가 기준 항목별 상세 대응 방안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셋째, 수행 인력 현황입니다. 투입 인력의 전문 자격증, 유사 사업 경력 증빙 및 조직도를 구성합니다. 넷째, 유사 수행 실적입니다. 과거 성공 사례의 규모, 예산, 성과를 정량적 수치로 구체화합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WBS 기반의 간트 차트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을 시각화합니다. 의사결정 및 제출 관리에서는 고N5-고 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 완벽 충족, 핵심 기술 역량 보유, 확실한 수익성 확보, 경쟁 우위 요소 존재 시에는 고를, 자격 미달 리스크, 과도한 저가 수주, 기술 구현 불확실성, 톡소 조항 발견 시에는 노-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최종 체크리스트로는 마감 시간 준수, 형식 및 분량 확인, 보안 및 대외비 표시, 서명 및 날인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는 평가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평가위원이 채점하기 쉽도록 RFP의 평가 항목 순서와 제안서 목차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각 항목의 소제목을 평가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계약 이행 관리 및 분쟁 해결입니다. 계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는 킥오프 미팅을 통해 역할과 책임 하인드를 명확히 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며 KPI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 협약 SLA 기반의 정량적 성과 지표를 측정하고 미달시 개선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슈 로그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과 현재 이슈를 기록하고 책임자를 할당하며 해결 기한을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에스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운영합니다. L 단계에서는 실무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L 단계에서는 실무 미해결 시 중간 관리자가 개입하여 14일 이내에 자원 조정 및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L3 단계에서는 사업에 중대한 영향 발생 시 경영진이 30일 이내에 직접 협상하여 최종 의사 결정을 합니다. 계약 변경 관리는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물가 변동 시에는 계약 후 90일 경과 및 품목이나 지수 조정률 3% 이상 증감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다. 최후 수단으로는 중재 아비트레이션 또는 소송 리터게이션을 통한 법적 구속력 있는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관리 실무 적용입니다. 리스크 등록부 예시를 통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리스크는 아이디, 리스크 설명, 발생 가능성, 영향도, 리스크 점수, 처리 전략, 그리고 책임자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불명확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은 발생 가능성 3, 영향도 5로 리스크 점수 15점을 받으며 SOW 명확화를 통한 완화 전략으로 조달팀장이 책임집니다. 공급자 재정부실은 리스크 점수 9점, 환율 변동은 6점 등으로 산정됩니다. 리스크 점수는 발생 가능성 15가 영향도 15를 곱하여 산출하며 1점에서 25점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리스크 등급 및 대응 기준은 15점 이상 25점까지는 치명적 크리티컬 리스크로 즉각적인 대응 계획 수립 및 경영진 보고가 필수적이며 9점에서 14점은 경계 워닝 리스크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완화 전략 준비가 필요합니다. 1점에서 8점은 낮은 로 리스크로 일상적인 관리 절차 내에서 주기적인 검토를 진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시험 두 번째 과목인 공공조달 계획 분석의 6개 파트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각 파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달계획 수립에서는 make or buy 분석, 스마트 SOW, 계약 유형 선택, 계약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입찰 집행 절차에서는 KONEPS 공고, 예정가격 산출, 적격자 선정, 보증금 납부 원칙을 다루었고요. 공급계획 수립에서는 나라장터 및 데이터 허브를 활용한 수요 정보 분석, 5단계 계획 프로세스, 법적 기술적 경제적 적정성 검토,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을 배웠습니다. 조달 대응에서는 RFI, RFP, RFQ 문서별 대응 전략, 입찰 공고, 3대 분석 포인트, 사전 설명의 활용, 평가 비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낙찰자 선정에서는 3단계 평가 프로세스, 평가위원회 구성, 5가지 낙찰 방법, 그리고 SOW, 보증금, 검사 및 인수와 같은 계약의 핵심 요소를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ISO 31006단계 프로세스, 비용 증가, 인도 지연, 품질 저하와 같은 3대 리스크, 회피 완화, 전가, 수용의 4대 대응 전략, 그리고 선제성, 통합성, 책임성의 3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조달 계획부터 입찰, 계약, 사후 관리 및 리스크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